증인 신문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숫자에 비해 회의장 좌석이 부족한 관계로 증인과 참고인 30명은 인근 401호 회의실에 대기하였다가 신문전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행정실로 요청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신문 시에 회의장으로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01호 회의실에 대기하는 증인과 참고인의 명단은 배부해드린 자료의 피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증인과 참고인들은 401호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차 증인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경기 화성정의 전용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검표해야 되고 특검해야 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검표 일정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지금 재검표 시간을 끕니까? 재검표 당장이라도 해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 22일에 있는 청문회가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 전에는 우리가 재검표해서 올 수개표해서 완벽하게 이 의혹을 떨쳐내고 문제가 있으면 청문회에서 지적하고 특검을 통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일정도 정하지 않고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검표 일정을 특정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는 재검표 일정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 날린 게 거의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라도 완벽한 수개표로 그 247만 표를 재검표한 이후에 우리가 다음 주 청문회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여야 간사님들께서 날짜 특정해서 재검표, 수개표 하고 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청문회에 돌입할 수 있게끔 오늘 날짜를 지정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22일 날 청문회 끝나고 나서 수개표 한다 그러면 문제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다시 청문회 일정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개표 일정을 정확하게 재검표 일정을 정확하게 짚고 나서 다음 주에 청문회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원님, 우리 주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재검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지금 특검 발족을 지금 여야가 다 동의하고 있고 곧 발족되는 상황 아닙니까? 특검이 발족되면 거기 있는 투표함이나 이런 것들은 가장 먼저 특검에서 무결성 등을 확인해야 되는 압수수색의 대상인데 지금 재검표라는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직접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투입해서 중앙선관위 주도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수사의 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을 미리 검증하고 건드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결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국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번에 선관위 안을 보셨다시피 선관위에서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재검표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표를 다시 세서 재검증의 형태로 다시 셌을 경우에 247만 장이나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최초에 발표됐던 것과 달라졌다. 그랬을 때 달라진 결과를 실제 투표 결과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다시 법정 절차로 돌아가서 다시 또 재검표를 해서 그 법률상 정해진 그 선거 소청에 의한 재검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그 결과를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가지 선관위 의혹들이 비단 이 247만 표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다른 부분들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한 그러면은 국민 신뢰로서 재검증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지금 앞다퉈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특검이 우선되는 것이 저는 제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윤건영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이 사안은 길게 논의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재검표 필요성에 대해서. 민주당 간사로서 그리고 민주당의 전체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린다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은 즉각적인 재검표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의사일정을 잡아서 재검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특검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특검법 아직 처리되지도 않았고 특검이 실제로 활동하려면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요구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끌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특검과 재검표가 같이 가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 민주당은 특검도 지금 당장 실시하자는 거고요. 재검표도 지금 당장 하자는 겁니다.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기록을 남기고 기록을 특검에 넘긴다면 특검 수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국정조사 특위가 해야 될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수개표와 재검표 과정에서 일정한 의혹이 발생한다라면 저희가 재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8월 2일까지가 국정수사 기한인데 그 전에 재검표하지 말자는 소리인지 저는 위원장님께 되묻고 싶어서요. 여야 간사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지금 사정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전체가 하나된 목소리로 당론으로 지금 즉시 재검표를 하자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준석 의원님,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이 비슷한 이 취지로 재검표를 할 거면은 무엇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간사들에게 위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재검표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거 저희가 애초에 우리 위원회를 차린 이유가 국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할 거 다 검증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특검이란 절차를 정치적으로 우리가 논의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특검할 거니까 앞에 전부 다 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늘 그냥 문 닫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그것에 미진함이 있다는 국민 여론이 있을 때 특검을 가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간사 간의 협의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수렴해서 그 절차대로 재검표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만 의원님 다음에 이기현 의원님. 예, 김용만 의원이 하시고 최보위원님, 이기현 의원님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회가 어떨 때는 특검을 정말 신뢰를 하고 또 어떨 때는 특검을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특검 차원에서 이 지금 송파구에 있는 그 투표 용지 같은 것들을 검증을 하게 되면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다 끝이 나고 나서야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정도 수준에서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리고 다른 야당에서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나름대로 갖고 계신 그 의혹들을 해소해드리고자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는 특검과 다르게 모든 것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이점 또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은 그 과정을 전부 다 녹화를 해가지고 아니 우리 국민분들께서도 같이 검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려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녹화를 해서 특검에게 전달을 해줘서 필요한 부분들을 특검이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왜 이제 와서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합니까? 적극적으로 임해서 국민분들께 이 모든 부분을 상세하게 공개를 하고 특검에다가 넘겨가지고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건데 저는 저희가 이 부분을 꼭 특검한테 기다렸다가 비공개적인 형태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지금 국정조사위원회 차원에서 국민들과 함께 다들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를 취하면서 이 내용을 검증을 하고 난 이후에 특검까지 진행을 해서 처벌할 사람들 처벌을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우리 서범수 간사님 먼저 발언해 주시고 아직 기준인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이기현 의원님, 최보위원님. 자, 여기에 우리가 공개 검증하고 특검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하나는 정치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안들. 우리 선관위에서 지금 이야기할 때 재검증은 법적 판단이 아니고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판단 이외에 다시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사실은 특검이 빨리 좀 발족이 되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국정조사 특검이 병행해서 갔으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특검 그래서 이제 우리 간사님하고도 이야기한 게 뭐냐면 특검 진행 상황을 파악하면서 같이 특검이 빨리 발족이 돼서 어느 정도 우리 국정조사 그 기간 내에서 행해질 수 있다면 좀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겠고 그게 아니고 특검이 하세월인 경우에는 뭐 7월 22일에서 우리가 8월 1일까지가 국정조사 특위 기간이니까 그 기간 안에 우리가 따로 날짜를 한번 정해서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국민들께 공개를 해서 공개 검증을 받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어떤 절충안을 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이기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출범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저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대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생겼던 국민들의 참정권 훼손과 관련돼서 정말로 국회가 이것을 공정하게 그리고 공명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이후에 제도 개선책까지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서 저희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수많은 참고인 증인들 그리고 기관 보고 그리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 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올공에서 있었던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얘기는 이미 오래전 전에 저희가 위원회 기관 보고 때 여야 위원장님께서 약속하셨고 제안하셨고 그리고 우리 여야 간사들에 의해서 실무 협의를 해 오셨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릴 수 있는 그리고 저지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저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 응원해야 될 경찰도 충분히 그럴 의지를 가지고 있고 선관위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죠? 저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 기간이 5월 2일까지인데 8월 2일까지인데 그 안에 저는 그것도 저희가 8월 2일 이후에 만약에 검증을 했을 때 재검표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회를 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처음에 제안하셨던 대로 저희 위원회 활동 기간 내에 이 문제에 대한 재검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많은 의혹들이 있다면 올림픽 공원의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여야 합의를 통해서 저는 21일 전에 저는 재검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여전히 뭐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경찰의 응원을 받아서 직접 들어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충돌이 예상됐지만 실제로 성숙한 시민들께서 길을 이렇게 막지 않아 주셨어요. 저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재검표가 결정이 난다고 하면 국민들이 올공에 계신 국민들도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뭐 물리적 충돌 없이 순조롭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최보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두 가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조특위에서 하는 재검표에 관련된 부분과 특검의 부분입니다. 먼저 재검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의 문제를 말씀을 주시는데 시간은 저희가 위원회 의결로 충분히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선관위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고 그리고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 관련된 선거 물품들이 지금 무결성이 있는지도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논의해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검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방식에 있어서 첫 번째로 재검표 결과가 결국 뭐 다른 수가 나왔을 경우에 반영이 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고 선관위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투표용지에서 유무효 판단에 관련된 것을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부분 판단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선관위에 대해서 질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수개표 관련된 부분 아직 논의가 되지 않았고 선관위에서는 수개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을 지난번 보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절차에 관련된 것은 소청 절차가 있고 또 별개로 또 국조특위 절차가 있고 이렇게 별개로 가는 방법이 있고 선거소청 절차 안에서 이걸 이루어지면서 국조특위가 같이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재검표를 위해서는 굉장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없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재검표가 맞춰진다면 굉장한 혼란이 더 올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결국 이 재검표를 마친 다음에 어디로 옮길지 정하지 않았고 그대로 둘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발족이 된다면 특검으로 바로 이송하고 특검이 이걸 정하는 장소로 이송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 공개 재검표에 관련 의사진행 발언 더 이상 없으시면 제가 제가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환 직무 대리님, 네. 송파 핸드볼 경기장 그 247만 표 재검표는 수개표로 이루어지지 네, 않습니까? 수개표입니다. 수개표죠. 네. 그러면 투표지의 그 무결성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특검이 출범을 하더라도 지금 검경학수본에 있는 그 분들이 결국 특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검경학수본하고 같이 참관하에 진행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합수본 측에 만약에 검증 일자가 정해지고 만약에 선관위 사무처에 그 역할을 주어지면 합수본 측에 그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인 쟁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선거 소송을 법적으로 제소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선거 소청에서 그 기각 결정이 나거나 인용 결정이 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당사자분들이 선거 소송을 제기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선거 소청 기각 기간이 6월 17일부터 2달 후 아닙니까? 8월 17일까지 아닙니까? 예, 결정 기간이 만약에 여기서 공개 재검표에서 문제가 있다면 선거 소청 기각이든 여부를 판정하는데 결국 유효한 자료가 되겠네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좀 전에 우리 주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 핸드볼 경기장 247만 배 빼고도 예를 들어서 송도 1, 2동 관내 사전투표 인천시장 후보자 유정보 후보가 1440표, 송도 1동, 2동이 똑같았습니다. 또 박찬대 후보는 3030표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유정복 시장이 낙선한 이후에 2014년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10개 전국 단위 선거에 대해서 읍면동 쌍둥이 투표가 있나? 제가 기억해도 3만 1000여 개가 넘는 데입니다. 3만 1000여 개 넘는 읍면동 이 투표, 쌍둥이 투표를 전부 조사했더니 600명 이상은 하나도 없고 600명 이하에서 세 군데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저도 송도 1동, 송도 2동 관내 사전투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송도 핸드볼 경기장 지하에 있는 247만 배 빼고 예를 들어서 쌍둥이 투표 자꾸 송도 1, 2동이 나오니까 여기도 한번 공개 재검표에 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중앙선관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국주특위에서 국회에서 증언 감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야 간사 간 의결을 하면 충분히 하실 용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해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이 개표를 할 때는 개표 참관인을 여야 정당에서 파견을 해서 법적으로 또 숫자도 정해져 있고 그렇게 해서 이 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번에 이 개표를 한다는 거는 사실 선관위가 주최를 하는 게 아니라 국조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국조위원회가 주관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전 과정을 촬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참관인은 법적으로 또 그 법에 의거해서 참관인을 모셔서 참관할 수 있게 하고 뿐만 아니라 개표의 전 과정을 이제 촬영을 하게 되고 증거를 남기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의결하는 여하에 따라서 이것을 생중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특검에게 맡긴다. 그럼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사의 과정인데 수사 과정에서 그것을 공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특검 결과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믿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국조에서 우리 국조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반드시 이것을 공개리에 그리고 또 굉장히 투명하게 전 과정을 촬영하면서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전용기 의원님, 이준석 의원님하고 의사진행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 하시겠습니까? 예, 그 위원장님 방금 전에 그 유정복 시장에 관련된 건이나 이런 것들이 혼입되면 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송파에 대해서 하자고 하는 것은 실제 절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에 따른 선거 결과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다는 대전제가 있는 것인데 지금 유정복 시장의 사례는 저도 이례적인 수치로 보긴 하지만은 그건 그냥 수치에 대한 의심입니다. 과거에 7년 동안 사전투표 부정선거론도 어떻게 뭐 63대 31이 어떻고 이러면서 이제 시작됐는데 이번에 만약에 그것을 우리 위원회가 다뤄가지고 뭐 검증하는 선례를 낳게 되면은 앞으로 수치적 이상에 대해 가지고 선거 때마다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논리적 모순이 생길 것이고요. 저는 유정복 시장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 다투기 위한 절차가 아마 선거 소송 절차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사실 유정복 시장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재검표를 했다 치더라도 숫자가 같이 나왔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냐가 사실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어떻게 조작이 되었다, 어떻게 변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맞춰보면 검증이 될 것이다. 이 가설 세우고 선관위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선관위가 워낙 두드려 맞다 보니까 아무거나 다 된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선관위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쟁송으로 다툴 것과 우리가 검증할 것을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용기 의원님. 예, 저는 같은 내용인데요. 왜 우리가 시간을 끕니까? 8월 1일 이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특검 발의 오늘 당장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한 달 이후에 나옵니다. 그럼 8월 1일 우리 국조특위의 일정은 끝나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언제 기다리고 있냐 이겁니다. 국민적 의구심을 하루라도 빨리 떨쳐야 되는 것이고 뭐 부정선거론자를 주장하는 뭐 모든 생중계 그런 거 다 받자 이겁니다. 그래서 시간 끌지 말고 우리는 재검표를 해야 된다. 오로지 수개표를 통해서 국민적 의구심 확실히 털자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우리가 직접 방해하고 있냐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올림픽 공원 사태를 방치시키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국조특위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다음 청문회 전에 수개표 그 재검표할 수 있는 상황을 의결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좀 부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예, 우리 주진 의원님. 재검증의 범위가 문제가 돼서 그런데 제가 좀 심각하게 보는 것은 오입력이에요. 지금 저번에 그 선관위가 발표한 거를 보면 그것도 선관위가 직접 발표한 게 아니라 세 군데에서 승패가 엇갈린 개표 결과를 그냥 오입력해서 잘못 입력한 게 세 군데 나왔고 그로부터 또 몇 주가 지났는데 다시 또 그런 곳이 세 군데가 또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참관인과 상관없이 개표 결과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서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검증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입력 과정의 어떤 시스템과 입력 과정에서 또 다른 데서 다시 오입력된 사례가 없는지 저는 그 부분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금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이 여러 개인데 딱 송파 선관위에 한정돼서 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불신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어떤 정확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 공개 재검표에 대한 의사 진행 발언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결국 전체를 의혹이 있는 곳에 전부 다 공개 검증하는 것. 이 일이 가장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바로 세우는 척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이 공개 검증의 대상 또 방식 일정 등을 우리 논의해
후 오후에 다시 또 이 사안을 한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